데카메론. 명마의 호케 부인의 외도 메신저가 되어버린 베리젤레지. 피스토야의 베르젤레지 집안에 프란체스코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매우 돈이 많고 머리도 좋았으며 눈치도 빠른 사람이었지만 너무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밀라노의 장관직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 이 직위에 부끄럽지 않게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추었지만 장관의 신분에 걸맞은 말이 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말이 눈에 띄지 않았으므로 그는 근심에 잠겨버렸는데 마침 그 무렵 피스토야의 리차르도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태생이었지만 매우 돈이 많고 동네 사람들한테서 치마라는 말을 들을 만큼 말쑥한 복장으로 차려입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매우 미인이고 정숙하다는 소문이 높은 프란체스코 씨의 부인을 연모하며 안타까운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토스카나 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한 피를 갖고 있었으며 그 아름다움 때문에 무척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프란체스코 씨의 부인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었으므로 어떤 사람이 프란체스코 씨에게 그가 당신 부인에게 뜻을 두고 있으니 그 말을 달라고 해보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프란체스코 씨는 욕심에 끌려서 치마를 불러 속으로는 선물로 받아야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자네의 말을 팔지 않겠느냐고 부탁했고 치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각하의 전 재산을 다 주셔도 제 말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하께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받아주신다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각하가 말을 받으시기 전에 각하의 호의로 각하가 보시는 앞에서 부인과 몇 마디 말을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경우 사람들을 저만치 물려주시고 부인 이외는 제 말을 듣지 못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기사는 욕심에 끌려 그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좋아, 원하는 만큼 실컷 말하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자기 집 홀에 치마를 남겨두고 부인 방으로 가서 어떻게 명마가 쉽게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말하고 치마에게 가서 그의 말을 들어주라고 일렀습니다. 다만 그가 하는 어떤 말에 대해서도 많건 적건 대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시켰는데 부인은 그와 같은 거래를 비난했지만 남편의 마음에 들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치마가 하고 싶다는 말을 들으려고 남편 뒤를 따라 홀에 들어갔는데 치마는 다시 기사와 굳은 약속을 나눈 다음 사람들한테서 멀찍이 떨어져 홀 한쪽 구석으로 가서 부인과 단둘이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은 참으로 총명한 분이시니 제가 벌써 오래전부터 부인의 아름다움 때문에 얼마나 간절한 생각을 품게 되었는지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정말 부인의 아름다움은 제가 여태까지 본 그 어느 여성의 아름다움보다도 뛰어납니다. 또 부인의 훌륭한 행동거지, 순수한 마음씨는 어떤 남자의 영혼도 매료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말씀은 않기로 하지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부인에게 열렬한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구태여 말로 표현해서 호소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 사랑은 이 값은 생명이 사지를 지탱하고 있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아니 오히려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이 저 세상에서도 사그라지지 않는 것이라면 저는 영원히 부인을 사랑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로해서 부인이 대가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부인이 소유하실 수 있는 것은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저라는 인간뿐입니다.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는 그때그때 판단해 주시면 되고 제 소유물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에 대해서 확실한 이유를 가져주시기 위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온 세계가 기꺼이 내 뜻대로 되는 것밖에 생각지 않으니까 부인이 바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토록 저는 최대의 호의를 갖고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부인의 것이니까 감히 고귀한 부인에게 제 소원을 실토하겠습니다만 오직 부인에 의해서만 저의 모든 마음의 평화, 저의 행복, 저의 건강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 이외의 것으로부터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의 가장 천한 종으로서 거듭 말씀드릴 것은 부인은 부인의 마음속에 사랑의 불길이 일기를 바라는 제 영혼의 유일한 희망이며 유일한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제발 저를 가엾게 여기시고 자비를 내리셔서 부인의 것인 저에게 지금까지 보이신 완고함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인의 연민의 정의 위로를 받아 제가 부인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에 빠졌고 그 때문에 살보람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만일 부인이 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필경 저는 살아갈 힘을 잃고 자살해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인은 저를 죽였다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되십니다. 그러니 제가 죽어봐야 부인에게는 아무런 명예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사하고 부인도 때로는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시며 양심의 가책에 괴로워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절실히 치마에게 냉정하게 굴어서 나쁜 짓을 했구나 하고 말씀하시게 될 날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때는 후회해봐야 이미 돌이킬 수 없으며 필경 깊은 고뇌의 씨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기 전에 저를 구할 수 있는 지금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죽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이 세상 최대의 불행한 사나이로 만드시는 것도 최대의 행복한 사나이로 만드시는 것도 오로지 다 부인의 마음 하나에 달려 있으니까요. 제발 이렇게 깊이 사랑하고 있는 저에게 그 보답으로 죽음 같은 것을 베풀어 주지 마시고 슬픔을 깊게 만들지 마시도록 그리고 부인의 면전에서 떨고 있는 제 마음을 상냥하고 흐뭇한 대답으로 위로해 주시도록 오직 부인의 호의에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입을 다물더니 깊은 한숨을 내쉰 다음 묵묵히 눈물을 흘리면서 부인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기다렸습니다. 치마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던 부인도 사랑에 빠진 남자의 고백을 직접 들으니 적잖이 동요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찍이 느끼지 못한 것을 말하자면 사랑 비슷한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녀가 남편의 지시에 따라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녀가 무심코 흘린 한숨은 가능하면 기꺼이 치마에게 대답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치마는 잠시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아 적이 실망했으나 잠시 그러고 있는 동안에 이것은 남편의 지시가 틀림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녀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으니 이따금 그를 돌아보는 그녀의 눈빛이 반짝 빛나는 것을 보고 또 그뿐 아니라 나오려는 한숨을 내쉬지 않으려고 애써 참고 있는 것을 알았으므로 얼마간 희망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힘을 얻어 색다른 대책이 생각난 그는 자기의 말을 듣는 여자의 입장에서 마치 그녀 자신이 대답하는 것처럼 자기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마님, 저는 벌써 오래전부터 저를 생각하시는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힘찬 것인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의 말씀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저를 너무나 완고하고 잔인하기 짝이 없는 짐승 같은 여자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내심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그뿐 아니라 저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고 다른 누구보다도 귀여운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남의 눈이 두려웠고 또 내 정숙함에 대한 명성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 냉정하게 대해왔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뚜렷이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당신이 제게 품어주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 제발 힘을 내시고 밝은 희망을 가져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명말을 선물로 주셨기에 당신도 아시다시피 프란체스코는 며칠 내에 장관이 되어 그 말을 타고 밀라노에 부임해 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이가 떠나버리면 당신은 2, 3일 안에 저를 만나실 수 있고 우리의 사랑을 즐거이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이 품고 계시는 열렬한 사랑을 위해 진심으로 맹세하겠어요. 그러니 이런 식의 말씀을 다시 당신더러 시키지 않기 위해 앞으로는 정원으로 나 있는 제 침실 창문에 수건을 2장 걸어둘 테니 그것을 보시거든 그날 밤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정원 입구로 해서 저를 찾아오세요. 저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실컷 사랑을 즐기기로 해요. 치마가 부인 대신 이렇게 대답한 다음 이번에는 치마 자신으로 돌아가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부인, 저는 부인의 고마운 대답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온몸이 마비되어
감사의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마음대로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바라는 대로 감사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이 잘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점은 부인의 뛰어난 판단력으로 짐작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말씀드려 두겠습니다만 부인이 지시하신 일은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그때는 부인에게 허용된 한도껏 풍부한 선물이 포장된 셈이 되니까 저도 최대의 감사를 힘껏 돌려드릴 생각입니다. 자, 이제 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인, 저는 하느님께 부인이 바라시는 최대의 기쁨과 행복을 내려주십사고 빌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동안 부인은 한마디도 입을 떼지 않아서 치마는 일어서서 남편인 기사가 있는 곳으로 돌아섰고 그가 일어서는 것을 보고 기사가 성큼성큼 걸어와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떤가? 나는 훌륭하게 약속을 지켰지? 아닙니다. 각하는 부인과 말을 시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대리석상과 말을 하게 하셨으니까요. 이 말은 기사의 마음에 무척 들었는데 그는 원래 부인을 믿었지만 이것으로 더 확신을 굳히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당신 말은 내 것이 된 셈이지?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처럼 각하에게 받은 호의가 이런 결과가 될 줄 알았더라면 이런 부탁을 드리지 않고 쾌히 드렸을 것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이렇게 시키셨으니 각하는 말을 사신 것이 되나 저는 말을 판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기사는 낄낄대고 웃었는데 이렇게 말도 갖추어졌으므로 그는 2-3일 후에 장관직에 앉기 위해 밀라노로 떠나갔습니다. 집에 혼자 남은 부인은 치마의 말과 그가 품은 사랑의 마음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로 준 말 같은 것이 자꾸만 생각났으며 집 앞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어째서 내 청춘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것일까? 남편은 밀라노에 가서 반년 후에나 돌아올 텐데 언제 그 손해를 메꿔준단 말인가? 내가 할머니가 된 뒤에? 그리고 치마 같은 멋있는 연인이 언제 또 발견된단 말인가? 나는 지금 외톨이이고 무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째서 이런 절호의 기회를 붙잡지 않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게다가 이런 일은 아무도 알 까닭이 없고 서로 남에게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 않은가. 이렇게 혼자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다가 하루는 마침내 치마가 말한 대로 마당 쪽으로 난 창문에 수건 2장을 걸어 놓았습니다. 치마는 그것을 보고 그만 기뻐서 밤이 되기를 기다려 혼자서 살며시 부인 집의 정원 출입구로 가서 보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얼른 그곳을 통해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문간에 이르니 부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 부인은 그가 온 것을 보더니 일어서서 다가와 무척 반가이 그를 맞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껴안고 몇 번이나 입을 맞춘 다음 그녀를 따라 층계를 올라갔고 바쁘게 침대에 뛰어들어 사랑의 극치를 몇 번이나 맛보았습니다. 이것이 처음이기는 했지만 마지막은 아니었는데 남편이 밀라노에 가 있는 동안은 말할 것도 없고 돌아온 뒤에도 치마는 자주 그 부인을 찾아가 함께 최고의 정사를 즐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명마의 호케 부인의 외도 메신저가 되어버린 베리젤레지 이야기였습니다.